파워링크 한남동 맛집 관련 광고가 주르르륵 나오고 플레이스 위에도 또 광고고 얘가 맛집을 보여주는 게 맞나? 근데 이 퍼플렉시티는 쓸데없는 말 다 빼고 요약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이걸 쓰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네이버의 미래는 없지 않나. 요즘에 검색 엔진을 네이버를 안 쓰고 AI를 해서 검색하는 게 훨씬 좋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마 이거 오늘 배우고 나면은요 앞으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할 일이 거의 없어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엔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나 구글은요 서치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색의 신빙성도 얻을 수가 없고 내가 진짜 원하는 정보인지 아닌지 출처마저도 불분명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퍼플렉시티는 어떤 도구냐? AI와 실시간 웹 검색이 결합되어서 여러 가지 검색 결과들을 취합하고 조립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주는 도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급등했던 주식 엔비디아의 CEO 이름이 젠슨 황이죠. 매일 나는 퍼플렉시티를 쓴다라고 할 정도로 대표님들, 그리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일상 속에서 활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검색 엔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퍼플렉시티는 본인들을 검색 엔진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앤서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답을 주는 검색 엔진이다 라는 뜻이죠. 그럼 챗 GPT랑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웹 검색을 예감해서 그 웹 검색을 취합해서 답을 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챗 GPT는 기존의 학습된 내용을 방식으로 답을 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야 퍼플렉시티가 실시간이니까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챗 GPT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학습된 내용들을 이렇게 조립하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글쓰기라든지 어떤 컨텐츠 생산이라든지 문서나 이런 것들 분석에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정답을 찾고 그 정답이 요약되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것들이 좀 뛰어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일상에서 또 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보를 자료 조사를 하고 리포트를 써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 경우를 좀 예시를 들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 맛집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파워링크 한남동 맛집 관련 광고가 주르르륵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플레이스가 나오는데 플레이스 위에도 또 광고고, 그러면 광고가 아닌 걸 찾아볼까 하는데 이것들마저도 어느 정도 마케터의 손길이 닿은 그런 결과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상 이걸 찾고도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해요. 얘가 맛집을 보여준 게 맞나? 한참 더 내려갔더니 이제서야 블로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약간 애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구글에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한남동 맛집 장소 등록이 되어 있는 구글 지도 기반으로 막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역시나 구글 역시 검색 엔진이다 보니까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퍼플렉시티를 한번 해볼 건데, 무료 버전도 얼마나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변 맛집을 추천해 줘. 자, 그랬더니 이 퍼플렉시티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자, 답변을 보니까 출처들이 이렇게 막 나오죠. 출처를 총 17개인데 쓸데없는 말 다 빼고 요약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운타우너 한남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고 있고, 지도는 어떻게 되는지, 파크 서울 이런 걸 팔고 있고, 역시나 지도는 어떻게 되는지. 자, 퍼플렉시티의 특징이 뭔지 이제 바로 보이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신빙성이 높은 문서들을 쫙 찾은 다음에 그것들을 조립하고 취합해서 신뢰할 만한 내용들만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퍼플렉시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CEO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한남동에 대충 맛있는데 좀 찾아봐. 또 비서가 막 찾아보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이 났다 이겁니다. 더 이상 이제 검색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퍼플렉시티의 등장으로 해서 구글이나 네이버가 이제 광고로 돈 벌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일상 속에서 활용 가능한 예시 한 번만 제가 더 입력해 볼게요. 퍼플렉시티가 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퍼플렉시티와 검색 엔진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 얘가 또 8개의 출처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쫙 정리해서 알려주죠.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퍼플렉시티와 일반 검색 엔진의 차이점. 자, 일반 검색 엔진의 특징이 쭉 나오고, 퍼플렉시티는 AI가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실시간 웹 검색을 통해서 여러 출처에서 정보를 종합하여 요약된 형태로 답변을 제공한 특징이 있대요. 나는 조금 더 깊은 답변을 원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쭉 내려오면은 관련이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반 검색 엔진과 퍼플렉시티의 검색 결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클릭하시면 돼요. 자, 쭉 보니까 이제 또 주요 장점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검색을 계속하면서 이 사고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게 퍼플렉시티의 장점이에요. 사실 퍼플렉시티 뭔가 좀 낯설어가지고 안 쓰다가 이거를 한 번 쓰고 나니까 검색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다. 업무적으로 써볼
보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저처럼 사업가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확장하거나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거나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팀 미팅이나 회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회의할 때 똑똑하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소리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노트북을 지참해서 회의를 참석하시는데 원래 퍼플렉시티 하나만 띄워놓으면 끝입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형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플랫폼을 이제 어떻게 하면 수익 확장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부업 개발 콘텐츠가 주력이야. 비즈니스 아이디어 확장이 가능할까? 자, 예시, 패스트 캠퍼스, 콜로소 등은 데이터 사이언스, 마케팅, 영상, 쿠킹, 헤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성공적으로 매출을 늘렸습니다. 콘텐츠 영역을 좀 다변화라고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줬고요. 회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대표님. 콘텐츠 영역 다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업만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취미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하면 어떨까요? 근거가 뭐야? 그 근거는요. 패스트 캠퍼스나 콜로소 등은 데이터 사이언스, 마케팅, 영상, 쿠킹, 헤어 등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면서 최근에 매출이 얼마로 늘어나는데요. 저희도 이런 모델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하면 이제 그 친구는 승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어때요? 갑자기 막 대표님이 뜬금없는 다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다른 주제로 막 끊임없이 확장돼 가잖아요. 그럴 때는 마우스 위를 쭉쭉쭉 내리다 보면은 해외 시장 진출이 매출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겠어? 갑자기 대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거를 클릭을 누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이 매출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을까? 바로 사고 확장을 도와주죠. 자, 그러면서 출처도 확실합니다. 시사저널 2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회의 끝내시죠. 회의 간결하게 끝나고 대표님이 이제 가려운 부분 다 긁어졌으니까 이 친구 승진하고 어때요? 일거양득 미쳤죠. 제가 이걸 쓰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네이버의 미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플렉시티의 장점이 최신성에 기반한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실시간 웹 검색과 AI가 결합되어 있는 앤서 엔진이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최신성에 영향받는 것들, 이런 컨텐츠들을 검색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은 답변에 이렇게 출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빙성은 물론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결과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데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내 주식이 폭락했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 자,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GPT에서는 좀 반영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의 학습된 내용을 통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퍼플렉시티는 트럼프 관세 증시 쇼크, 미국 관세, 미 국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 최신성 기사와 자료들을 긁어 온 다음에 AI가 그걸 토대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이 대체 뭐길래 내 주식은 폭락했나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사고를 확장하면서 검색을 확장하면 역시나 여러 가지 실시간 검색 내용들을 취합하면서 요약해서 AI가 분석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안 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네이버에다가 검색하면서 트럼프 이 자식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검색해서 기사 하나하나 읽으면서 혼자서 고민하면서 그 내용들 취합하고 다음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것도 고민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날아가겠죠. 이제는 AI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퍼플렉시티는 필수다 아니다? 필수다. 다음에는요, 제가 퍼플렉시티에서 어떻게 정보를 검색하고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뭐 스크립트나 블로그 소스나 블로그 소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